안녕하세요. 이번 북구 청년 창업 포럼 청년 창업 꿀팁 아하에서 선배 창업가로서 드릴 수 있는 꿀팁의 과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아르디에 유한회사 김영한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르디에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광주에서 수출무역을 주로 대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광주 제조업체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품력이나 기술력은 좋은데 경영에 대한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기업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현재 지금 기업 컨설팅까지 같이 기업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투자무역공사, 즉 코트라라고 하죠. 코트라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창업센터 우리 많이 보실 겁니다. 창업센터에서 이렇게 창업 보육을 해주시는 매니저님들 계실 건데 그런 라이센스를 또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사회활동으로는 여러분들 뭐 특히 풋살 요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미니축구라고 하는데 또 풋살연맹 회장으로서도 해서 사회활동 통해서 우리 또 청년들 특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오늘은 어떤 창업을 위한 창업보다는 현재 어떤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맞춰서 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더 깊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서 저희 회사가 현재 수출유망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수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정서를 주는 건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2020년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일본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온라인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뭐 좀 이 시국에 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는 코로나 때 매출 상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출 신장이 높았고요. 저희는 뭐 또 운때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직접 수출을 다 온라인으로 특히 일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온라인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팁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아침마다 꿈꿨던 게 있습니다. 저만의 사업을 하겠다. 나만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때 제가 한번 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어떤 노력과 저만의 다짐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판매 사원을 할 때 제가 판매 세일즈 책에 제가 적었던 저의 다짐입니다. 이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요. 보면 12개의 항목을 좀 적어놨는데 재밌는 것은 매년 있다가 보니까 12개를 다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세분화되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그런 마법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적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 흑역사인데요. 사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께 창업을 얘기하기 전에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많은 창업 강의를 가고 스타트업들 강의를 가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도피성 또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창업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는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겪어왔던 어떤 경험이나 경력에 기반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보다는 어찌 보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생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하고 또 어느 시점 우리가 시리즈 A 단계, B 단계로 본다면 확장 단계 때 직원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조직 관리, 직원들 관리인데요.
그 관리할 때 굉장히 또 도움을 받는 게 바로 내가 직장 생활에서 했던 경험들, 또 거기서 중간 관리자로서 또 밑에서부터 중간 상위 단계까지 갔었을 때 그런 어떤 조직 관리, 조직에 또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LG전자 판매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저희 기업의 마케팅이나 기업의 어떤 세일즈, 어떤 기업의 협상 방식이 제가 처음에 배웠던, 제가 첫 직장 생활에서 실제 판매했던 그런 어떤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고요. 또한 마케팅, 또 온라인 마케팅, 뭐 오프라인 마케팅 할 것 없이 결국은 중요한 거는 판매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세일즈고 팔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판매의 관점, 세일즈의 관점이 사업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뭐 기술, 디자인 따로가 아니고요. 결국은 판매를 해야 한다. 사업은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기점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 직장 생활했던 경험이 나오고요. 네, 좀 흑역사라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준비했고요. 제가 판매왕을 전국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결국은 그때 판매왕 했던 경험이 제 사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잘 판매하는 것. 그 과정들이 경영학입니다. 마케팅, 뭐 조직학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뭐 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기업은 사회활동, 즉 사회성, 소셜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즉 예전처럼 돈만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업도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다양한 기업들의 뭐 컨설팅과 수출무역, 해외 사업화 대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대한적십자 희망 나눔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탈북민 관련된 창업 멘토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잘할 수 있게 4주간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의지도 높았고 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 아르디에도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좋은 창업자, 또 좋은 후배 창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의 동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LG 생활건강이라는 대리점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LG 생활건강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LG전자에도 있었고요. 또한 화장품에 저는 스킨 로션에 에센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사업을 시작했냐면 또 우연한 계기에 화장품이 막연히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을 했었고요. 결과 저는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보게도 되었습니다. 제가 대리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큰 사건에 한번 휘말리게 됐는데요. 중국은 요즘 대부분 왕홍이라 해서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뭐 1분 안에 뭐 60억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SNS 판매 활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업체하고 한번 컨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수출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중국에다가 우리 물건을 판매를 하면 잘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제가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물건을 일단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5억 정도 매입을 했고요. 또 그때 그 중국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총 12억 정도 관련해가지고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요. 네, 중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30만 원 팔았습니다. 즉 사기 당한 거죠, 거의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큰 어떤 위기에 봉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알아야겠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기업이 바로 아르디에입니다.
제 RD의 뜻은 이탈리아어로 대담히 행하다. 즉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가 아닌 대담하게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뜻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RDA라는 기업이 솔직히 너무 고맙습니다. 제 회사, 제가 뭐 창립을 했지만 RDA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저희 지금 임직원들과 같이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이 방송을 빌어서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그때 그 12억의 물건은 저희가 거의 판매를 수출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뭐 다 직접적인 수출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든 해결을 했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취득한 수료증과 자격증이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끊임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먹거리,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표이사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RDA가 다양한 사업들, 또 다양한 교육 사업, 다양한 뭐 스타트업 관련된 사업, 그때 처음에 준비했던 부분에서만 했다라면 이런 기회가 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그런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창업자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편하게 앞으로 내 워라밸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더 큰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저는 포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과 박스에 매일 씨름합니다. 저희 회사에 오면 박스 테이핑 소리에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는데, 모든 게 다 수출 물건이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옥상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만은, 다시 원점에서 배우고 A부터 Z까지 제가 직접, 대표이사가 직접 설계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스 많죠. 네, 감사하게도 수출망 중소기업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업화 관련된 부분, 또 광주 전남에서 저희가 광주 전남 무역협회에서 저희가 수출 잘한다고, 저희가 수출 그 유망 사례로서 또 성공 사례로서 저희들이 발표를 제가 최근에 2020년도 12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RDA가 어떤 제조기업이나 또 앞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어서 앞으로 광주 전남 수출 발전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마케팅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RDA를 만들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봤던 과목이 바로 회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숫자에 정말 무지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물론 세일즈를 하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 중요한 건 사업이란 것, 즉 창업이란 것은 정말 뜻이 오묘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그 학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창업의 뜻은 바로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만 할 거야, 이 분야에 대해서만 내가 어떤 전문가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즉 대표이사로서는 종합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예술가란 어떤 정성적 어떤 표현보다는 정량적 수치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비즈니스의 언어는 회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표이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예비 창업자, 특히 초기 창업자분들, IR 투자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정부 과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놓치는 부분들이 숫자의 명확성입니다. 정량적 수치.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이익 추구입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영리법인, 영리 사업이 주 사업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산업을 공부할 때 굉장히 빨아들이는 어떤 능력이 높아집니다. 능률도 높아지고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바로 먼저 중요한 건 회계입니다. 회계에 기본적으로 회계를 회계사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만든 기업의 재무제표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다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어떤 회사인지 그 재무의 건전성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창업자분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비 창업자분들이셨는데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정부에서 통과가 되셔서 이제 강의를 받으셨던 분들인데 좀 놀랬던 게 사업자의 종류에서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고 또 만족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간이사업자의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두 번째로는 단점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 이 개념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이사업자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간이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이걸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진출을 할 것인지 먼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나는 그냥 장사만 할 거야. 그러면 간이사업자가 맞고요. 아니야, 나는 이 브랜드업을 해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정보 과제 사업도 받고 팁스 아니면 예를 들어 나중에 IPO 즉 기획 공개까지 해서 나는 회사를 만들 거야.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을 추천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청년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어떤 그릇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언급만 드리면 세율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세율이 다른데요. 요즘 또 올해 바뀌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바뀌었죠. 개인사업자도 8천만 원 미만까지 이익이 미만이면 간이사업자율로 해서 좀 부가세 법률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릇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장점이니까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내가 어디까지 기업을 통해서 진출을 시키고 싶은 건지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있다면 간이, 개인,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선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창업을 하시려 하십니까? 왜 꼭 사업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앞에 계셨다면 한 분씩 여쭤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말씀을 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잘 말씀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창업에 대한 환상도 있으실 거고요. 내가 하면 무조건 될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것은 이 아이템은 나만 보유하고 있어. 이건 될 거야. 확신에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이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한 줄로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은 배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생각도 해주시겠지만 저는
바로 위대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타고남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예전부터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 리더들은 막 이렇게 뭐 장군처럼 뭐 기백이 씨 이렇게 막 독불장군처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CEO들이 계시고 다양한 어떤 유형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창업은 용감하게 혼자 해야 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가는 모두 카리스마가 넘쳐야 한다. 세 번째는 기업가가 유전자는 반드시 존재하고 특징 부류가 있다. 네, 이런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말씀드릴 SBC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고객, 즉 직원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광주에서 그 유명한 기업들, 그 유망했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이탈했던 사람, 제일 먼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얘기했던 사람, 부류, 바로 외부 고객이 아닌 내부 고객이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이탈,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그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다 1년 못 가더라고요. 1, 2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만들 때 또 스타일을 정립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대표이사, 또한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특히 창업가로서의 역량과 그릇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결국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높은 창업 성공의 확률은 바로 혁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체계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까 RDA를 만들 때 A부터 Z까지 다시 한번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좀 대표가 특히 창업가가 직원들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본인이 먼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 안에서 내부 고객, 즉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더 뻗쳐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계적인 구축이란 기업을 설립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첫 시작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나는 이 사업을 하는가? 나는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대해서 창업자가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면접을 볼 때 역으로 물어봅니다. 회사는 왜, 결국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핵심은. 회사를 왜 만드셨어요? 네, 이 회사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특히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그 취업을 하러 온 우리 예비 취업생들께서는 약간 다른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의 어떤 면접을 봤습니다만 결국 저에게 질문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급여는 다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인재를 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업의 명확성, 기업이 왜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특징,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정의들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접점이 맞아야만이 또 좋은 인재들이 저희 스타트업, 우리 같은 그 초기 창업자들에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창업을 앞으로 꿈꾸시는 분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의 신념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부정적인 모든 것은 긍정적인 것이 된다. 제가 만약에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위기상황이 없었더라면 저희 RDA는 설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일반 대리점 사장에서 끝났을 건데요. 그때 그 정말 우리 소위 말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게 저희 아르디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위기가 오고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시장이 굉장히 모질고 거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편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함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100점 100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다시 한 번씩 또 시장에 나가고 또 비즈니스를 정말 영위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고요. 단가 또한 어떤 사업을 어떤 비즈니스를 연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 지 3년 돼 가는데요. 충격적인 건 3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창업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길을 걸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현재 지금 그 동굴 속에 있다라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자격증과 수료증 한 20개 정도 수료했는데 취득을 했는데요. 결국 외롭다는 말이 한 번씩 예전부터 상업가는 외롭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외로움과 또 앞으로 어떤 끊임없는 공부, 지식 습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창업에 대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팁은 바로 비즈니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리점 하면서 큰 금액의 손해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특강을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려웠던 시기, 즉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은 저는 뭐 이렇게 특정 종교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어떤 큰 적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붙어서 이기면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 똑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오고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특히 창업자가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나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상황이 만들어준 거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어떤 유연한 어떤 사고력이 나를 또 다른 어떤 성공의 레벨업 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제가 정말 피눈물 나면서 경험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했는데요. 직접 보고 소통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직접 우리가 보고 강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던 바로 징기스칸의 한 줄 키워드로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그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가장 어찌 보면 막연하게 어떤 창업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결국은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창업자로서 또한 어떤 직원의 대표로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결국 사업은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산업에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바로 사업의 매출입니다. 해결사로서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업을 정말 제대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진 스타트업 대표로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